자, 이어서 이남우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규식 회장님이 와이너리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300억짜리 와이너리를 인수했으면 상당히 소소합니다. 제가 그렇게 외국에서 좋아하던 쉐이퍼 와인이 있습니다. 나파에서 10대 와인인데 회사 돈으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개인이 사야 되는데 회사 돈으로 사서 이마트는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원이고 쿠팡은 시가총액이 40조 원입니다. 20배의 차이. 그러니까 경영인이 엄마 잔소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 사회 주주 제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 우리가 쿠팡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렇게 20배의 차이가 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이 되게 훌륭하고 소비자한테 많은 효용을 주지만 제대로 주주를 위해서 경영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시가총액이 쿠팡의 5%, 2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젊었을 때 해서 지금보다 머리숱도 많고 머리도 좀 검은데 제가 이제 현역으로 외국 투자가들 많이 만나고 외국 투자가들이 옛날에 이제 한국 방문할 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20년, 3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잘 몰랐어요. 이 회사의 매니지먼트 퀄리티, 경영진의 질이 어떠냐. 그거는 결국 그 회사의 전문 경영인이나 대주주가 제대로 하는지, 소수주주를 배려하는지.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가 지역 지배 구조라는 게, 그리고 우리 KCGI가 지금 이제 생각하신 주주 제한이 옛날부터 있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아주 이번에 좋은 시도를 하시고 좋은 인수를 하셔서 회사가 발전할 거라고 보는 게, 월가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꽃은 헤지펀드고 헤지펀드의 가장 꽃은 행동주의자, 주주 제한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헤지펀드의 톱10, 톱20의 반 이상은 유대인입니다. 행동주의자의 95%는 유대인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장 주주를 위해서 치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서 모든 주주한테 윈윈을 만들어주는 게 행동주의자고, 주주 제한이 거기에 가장 중심에 서 있거든요. 그런 면에선 상당히 저는 웰컴을 하고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보통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삼성전자, 애플, 네이버 이런 데는 이제 상장기업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 주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 이해관계자들을 위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결국 둘은 궁극적으로는 같이 갑니다. 종점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경영을 함으로써 종업원을 무시하고 대우를 안 하고 지역사회를 배려를 안 하면 그 기업의 존재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로컬 커뮤니티, 이해관계자들을 다 하는데, 주주 제한이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는 학생인데 어떤 이유인지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KCGI 같은 주주 제한을 하는 데가 바로 그 학생 옆에 붙어서 과외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주 제한이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기업 이익의 극대화, 그 다음에 높은 주가를 장기적으로 길게 내다보고 가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연대에서 거버넌스 수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림이라고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회사의 주인은 우리 김규식 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주죠. 저희 같은 소수 주주도 있고 외국인 주주도 있고
그다음에 대주주도 있고 패밀리.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거버넌스 지배 구조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주인인데 영어로도 오너라는 표현을 씁니다. 워런 버핏도 일정 지분을 가진 오너, fractional ownership이 있는 오너. 근데 이분들이 일상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자기가 경영을 못해서 이사회를 선임을 하고 이사회는 경영진을 임명을 하는 거죠. 감시도 하고 코칭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회라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권력기관 출신들이 장악을 했지만 이제는 전문가 주특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김규식 의장 같이 SM에 거버넌스 전문가가 들어가서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가령 미국에서 거버넌스가 좋다는 데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는 항상 IT 전문가가 한두 명 있었어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 인도계 미국인이 그 바쁜 사람이 스타벅스의 이사회에 사회이사를 하는데 1년에 100시간, 150시간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스타벅스가 삼고 철회를 해서 그 IT 전문 대가의 의견을 받들어서 소비자 기업인데 우리가 변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사회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전문가 중심으로 바뀌면서 해야 되고 경영진에 대해서 코칭도 해주고 좋은 의견도 내서 기업을 발전시키는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지배구조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회사를 뒷걸음치는 게 아니고 다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축이 모두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발전시키는 게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도 이제 삼성그룹에서 임원을 했지만 거버넌스가 필요 없었어요. 이사회라는 게. 왜냐하면 비서실이 그룹 비서실에서 다 하거든요. 임원 뽑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잘못하면 감사팀 보내서 쫓아돈 내고 그 기능을 이사회, 그러니까 우리 그 구조본 비서실이 했기 때문에 이사회가 유명무실했는데 이제는 구조본도 과거보다 역할이 줄어졌고 그래서 진짜 이사회 중심의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우리 SM이 이제 그런 면에서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되면 대주주가 소수주주한테 가야 될 돈을 빼앗지 않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을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그런 기업 거버넌스가 많이 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거버넌스는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한테 잘 통했던 거버넌스를 그대로 삼성전자에 갖다가 적용한다고 되진 않습니다. 나라마다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마다 그다음에 업종마다 다 특징이 있어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그대로 하되 운영의 묘미를 살리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딱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똑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국에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약간 왜곡되는 면들이 있어요. 그것은 일부 언론사가 그 홍보를 미끼로 기업의 그런 제한대로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때로는 이해를 잘못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도 이런 보도가 되게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 창업 대주주 패밀리의 지분이 높을 때 지배구조가 거버넌스가 좋다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낮음이 상관없이 거버넌스의 원칙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못 얘기하는 게 저희 전문가들이 보기엔 네이버가 거버넌스가 괜찮은 아주 좋은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가장 괜찮은 데 중에 하나고 되게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대주주 지분이 낮죠. 그래서 거버넌스 여기 지배구조가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거버넌스가 좋다고 하는 애플 스타벅스는 오너가 없어요. 스티브 잡스 자식이 경영에 관여 안 하고 지분도 없고 애플도 그렇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의 지분율하고 상관없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들 특히 이사회와 경영진이
회사와 동시에 모든 주주, 그러니까 영어로는 구글 같은데 이제 정관을 보면 company and all shareholders, 회사와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할 때 지배구조가 튼튼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좋은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자본시장을 좋게 하고 그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주가가 좋아지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투자가들 펀드가 좋아지는데 이것을 조금 일단은 뭐 반대하는 하여간 그런 것을 좀 경계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 근데 하여간 우리가 제대로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ESG에서 뭐가 제일 먼저냐? 환경 얘기하는 분들은 E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그게 G입니다. 거버넌스. 되게 G를 잘하는 회사는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잘하는 회사는 당연히 순리대로 원칙대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환경 E와 소셜한 S를 잘 챙깁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한국이 워낙 지금 기업들이 재가치를 못 받아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매기 역할을 하는 우리 KCGI가 어떻게 보면 가장 주주행동주의, 주주제한 이런 것을 열심히 노력을 했던 데인데 이러한 그 행동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주주 제한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었고 꼭 이런 주주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일반적인 자산 운용사도 그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난 30년, 50년, 100년 주식을 꾸준히 들고 있었으면 배당 포함해서 매년 연평균 10%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20% 올라간 해도 있고 작년같이 빠진 해도 있지만 30년, 50년, 100년을 보면 공교롭게 매년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최근 기준으로 보면 한 8%, 9% 기업이 이익이 주가가 상승하고 성장하고 1, 2% 배당을 주는 거죠.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그 숫자가 주주 총수익률 배당 포함하면 지난 10년 동안 7, 8%? 6, 7%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삼성전자를 빼면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데 그 조 바이든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계속 만나고 우리나라 대기업을 손을 들어서 환영을 하는 건 우리가 세계에서 제조가 1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자본시장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못한 대접을 받는 게 지배구조가 안 좋고 주주제한 같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주주제한이 있으면 가장 큰 변화는 경영진이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영을 어떻게 잘하고 이 그 회사를 이끌어가고 주주를 가치를 높일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사회이사 초대를 받았을 때 사장님을 만났는데 지난 10년 동안 총 주주한테 뭐 얼마 정도 리턴을 돌려주셨는지 계산해 보셨냐? 그러니까 모르세요. 10년 동안 하나도 벌어진 게 없거든요. 10년 동안 주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우리 주주한테, 우리 회사의 주인한테 하나도 못했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해주는 게 이제 주주 대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꼭 필요하고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애플 얘기를 듣겠습니다. 여기 뭐 펀드도 아마 투자를 하시지만 개별 종목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미국 최고 기업, 최대 최고 기업인 애플을 들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차이가 한 5배밖에 안 됐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500조 원, 그다음에 애플이 2,500조 원, 5배 정도 됐는데 그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요즘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기는 하지만 최근엔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죠. 삼성전자는 여전히 시총이 500조 원대에 머물고 최근에 주가가 뭐 몇 년 전보다 빠졌고 애플은 더 약진을 했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8배 이상의 지금 이제 시가총액의 차이가 나는데 기업 순이익의 규모가 한 3.5배, 거의 4배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기업을 시장에서 평가하는 주가 수익 배수라고 하죠.
강남의 아파트가 다른 지역보다 평당 가격이 높은 거는 여러 가지 입지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퍼가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의 실력을 시장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성장성이 높고 기업 이익이 안정적이고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좋아서 주주를 항상 챙기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격차는 순이익의 격차도 벌어졌지만 시장의 평가가 더 벌어졌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애플이 퍼가 실제 10년 전만 해도 애플의 퍼가 팀 쿡이 2011년에 스티브 잡스가 타계하고 바로 취임하고 나서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인데 과연 잘 꾸려갈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분 취임하고 나서 주가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죠. 근데 실제 이분 취임하고 나서 2012년만 해도 그 퍼가 한 10배, 12배였어요. 지금은 28배, 30배인데 그 퍼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통 re-rating 영어로는 그러니까 레벨업이 된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펀디멘탈한 이유죠. 20억 개의 애플 기기가 전 세계에 우리가 쓰고 있는데 엄청난 생태계. 저도 2개 쓰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2개, 아이폰이 그다음에 노트북 쓰고 우리 가족 4명이 15개 쓰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에 빠지면 나오질 못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죠.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고 그 인력을 바탕으로 20, 30조 원 설비 투자 R&D를 해서 진입의 장벽을 점점 쌓죠. 빅테크가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팀 쿡이 주주 친화적인 회사를 만들었어요. 여긴 대주주도 없지만 회사의 경영의 모든 중심이 어떻게든지 장기적인 이익을 내서 그 내는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그래서 매년 100조 원 이상을 주주들한테 직접 환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해왔어요. 보통 시장에 그 신뢰를 얻는데 1, 2년, 3년, 5년 갖고는 안 됩니다. 애플도 퍼가 올라가는데 7, 8년,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꾸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팀 쿡 CEO 환하게 웃고 있지만 이분이 처음부터 이러한 그 주주 친화적인 주주 제한 이런 걸 알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웃소싱을 잘하고 공급망을 관리하는 그러한 그 엔지니어 출신의 경영이었는데 이분한테 과외를 시킨 분이 있어요. 두 분 다 행동주의적 펀드고 주주 제안을 엄청 많이 했는데 첫 번째가 데이비드 아이언홀 2012년에 이분이 누구냐 하면 금융위기가 올 것을 알아맞혀서 리만 브라더스를 공매도 쳤던 천재 같은 이분도 유태인이죠. 그 다음에 칼 아이컨 기업 사냥꾼이라는 악명이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주주 친화적인 인물로 바뀌었는데 이분도 유대인입니다. 이 두 분이 3년을 팀 쿡을 괴롭히면서 가르치면서 애플을 바꿨고 그것이 지금의 애플 주주 친화적인 애플로 돼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의 제한, 주주 제한 이런 게 대한민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이 본격화가 되면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차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지만 그 과정은 쉽지는 않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서 행동주의 주주 제한으로 주가 상승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